안녕하세요. 영어단어 기억법 강사 강원서입니다. 오늘은 영어 단어를 기억할 때 뜻을 떠올릴 수 있는 장치들을 단어에 심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에 연결해야 합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억을 하려면 새로운 내용을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 오감을 통한 관찰과 뜻을 연결시키는 유추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아이가 케이크라는 단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일날 어머니가 아이에게 케이크를 내밀며 케이크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생각합니다. 주변 환경 중 변화하거나 새로운 것은 케이크뿐이니 눈앞에 있는 이 사물이 바로 케이크겠구나. 그리고 오감을 통해 관찰합니다. 눈으로 보니 하얗고 만져보니 폭신하고 냄새는 달짝지근하고 맛은 쇼킹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케이크라는 단어를 자연스레 습득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중요한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것은 바로 유추와 오감을 통한 관찰입니다. 성인들의 단어 습득에는 저 두 가지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어장을 펴고 유추나 오감을 통한 관찰 단계는 생략한 채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감을 통한 풍부한 자극이나 유추를 통한 정보간 상관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외우려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결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학습한 내용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자신이 관심이 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영어 학습 방법이 바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영어로 접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여 넷플릭스로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영어로 꾸준히 접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오감을 통해서 그 영어의 단어들을 접하시게 되고 또한 나오는 등장인물이나 선수들의 행동을 통해 그 단어의 뜻을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영어 어휘의 역사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까다로워하는 다이어를 처리하는 방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기 좋은 방법으로는 발음 변환, 이미지 검색, 그리고 어느 정도로 영어 단어를 합숙해야 하는지에 대해 단어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인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단어를 기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연결 방법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음 변화인데요. 이 방법은 시중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단어 한 개를 빠르게 기억해야 할 때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먼저 당기다의 의미를 지닌 pull 이런 단어를 외워보겠습니다. pull, 당기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pull은 왜 당기다 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그 후 발음 변화를 통해 풀을 잡아 당기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 더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다음 예시는 peer인데요. 동료, 또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저는 힘들 때 동료를 보면 웃음꽃이 peer로 기억했습니다. 그럴 때 풀에서 했던 것처럼 그 이미지도 함께 떠올려 주시면 더욱 기억이 잘 납니다. 발음 변환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반드시 발음과 단어 뜻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풀에서 당기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잡초 풀만 떠올리시면 자칫 풀을 풀로 기억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어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발음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발음 변화에는 단어의 뜻과 발음을 연결해주는 유추의 과정과 그것을 이미지로 떠올리는 오감을 통한 관찰 두 가지 단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단어의 뜻을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을 때 위의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발음 변환을 하시고 난 뒤 장면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면 더욱 효과적인데요. 처음 연습할 때는 급하게 하면서 장면을 떠올리지 않고 넘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장면까지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어원 조합입니다. 이 방법은 단어의 뜻을 본 뒤 단어 안에 있는 어원의 의미를 조합하여 해당 단어의 뜻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scapegoat, 희생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capegoat는 왜 희생양일까요? scapegoat라는 단어는 성경 레위기 16장 8절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속죄일에 염소를 속죄의 제물로 사용하였습니다. 제물인 순염소를 잡아 머리에 빨간 띠를 씌우며 자신들이 행했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죄가 불모지로 날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염소는 광야를 떠돌다가 죽게 됩니다. 가축인 염소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살아남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단어가 scapegoat입니다.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어원을 풀어보면 벗어나다라는 의미로 escape, 염소를 떠나보냈기 때문에 goat라는 단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밖으로 내던져진 염소라는 의미로 scapegoat라는 단어가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제물을 바칠 때 양을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의미의 단어로 희생양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어원 조합을 통해 부활이라는 단어도 만들어졌습니다.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진 rebirth에서 re는 다시, birth는 태어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보면 부활, 재탄생이라는 단어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preview, 미리 보기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pre는 미리, view는 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미리 보기라는 뜻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stop over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멈추다 라는 의미의 stop과 끝나다 라는 의미의 over 이 합쳐져 멈추는 것이 끝났다. 따라서 가야 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행 또는 장거리를 움직일 때 잠시 멈췄다 가는 곳을 stop over, 경유지라고 합니다. 이 경우 뉴욕에서 방콕으로 갈 때 파리가 stop over, 즉 경유지가 됩니다. 정보 간 연결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어원조합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어원조합을 하실 때 명심하셔야 할 점은 반드시 뜻을 먼저 찾아본 뒤 어원을 쪼개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언어라는 것이 수학처럼 공식이 딱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원의 뜻만 가지고 단어의 뜻을 유추하는 것이 어려운 거가 많기 때문인데요. 만약 앞서 살펴본 stop over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른 채 어원부터 살펴보셨다면 다음과 같이 헤맬 수가 있습니다. 멈추는 게 끝났으니 무언가 다시 시작한다. 재개하다라는 뜻인가? 아니면 시작하다라는 뜻인가? 잘 모르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뜻을 알고 있다면 어원조합으로 간편하게 뜻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어원조합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단어의 뜻을 먼저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원을 연결해도 뜻이 잘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추후 강의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교재를 펴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을 드릴 테니 활동 2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시간을 더 사용해도 되니 발음 변환과 어원 조합을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모두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제가 해당 단어들을 어떻게 발음 변환과 어원 조합하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은 제 것과 비교해 보시고 더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해설을 들으신 뒤 활동 3번을 통해 발음 변환과 어원 조합의 위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